여러분, 요즘은 대러닝의 시대죠. 러닝하는 분들 달리다 보면 이상하게 인생이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는 순간들 한 번씩 맞이해 본 적 있으실 텐데요. 뭐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인간관계, 뭐 돈 걱정, 머릿속이 복잡하다가도 뛰면서 호흡이 한번 확 정리되고 나면 페이스도 일정해지면서 막 생각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 본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런 느낌이 좋아서 러닝을 즐겨 하는데요. 근데 러닝하다 보면 또 마라톤 대회 나가고 싶잖아요. 마라톤 뛰어본 분들은 다 아시죠? 한 뭐 10km 정도까지는 내가 알고 있던 그 러닝인데 한 30km 넘어가서부터는 이건 완전히 다른 러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빠르냐 잘 달리냐가 아니라 와, 나 이거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의 게임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절실히 깨닫습니다. 아, 마라톤은 그냥 냅다 막 뛰는 게 아니라 뭐 페이스, 보급, 뭐 변수에 대한 대응, 통증 신호를 관리하는 장기의 운영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재테크에서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재테크에서 은퇴 준비가 바로 이런 구조예요. 은퇴도 재테크하면서 이렇게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소득이 줄어드는 순간까지 끊기지 않게 버티는 게임이거든요. 즉, 러닝은 하지만 마라톤은 다른 영역이듯 재테크는 하지만 은퇴 준비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라톤을 뛰어본 재테크하는 셀러리맨이라면 무조건 공감할 마라톤과 은퇴 준비의 공통점 10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10개만 머리에 잘 넣어 놓으면 은퇴 준비가 갑자기 막 막연한 게 아니라 아, 이건 마라톤과 같은 느낌으로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풀코스 완주했을 때 그 기억 선명하시죠? 그때는 내 기록이 뭐가 됐든 아, 내가 해냈다, 그 성취감 기억하시죠? 근데 런닝판에 오래 있으면 이상하게 그 기록이 또 초라해 보여요. 옆 사람들 다 빨라진 것 같고 나만 느린 것 같고, 그래서 대회 나가면 스타트부터 이미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시작되죠. 옆 사람이 쓱 치고 나가면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괜히 내 발도 같이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 좀 빠른데 오늘 기록 되려나? 이러면서요. 그런데 이젠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편한 페이스가 나한테는 오버 페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 초반에는 막 다리가 가볍다는 착각도 생기고 그 착각은 후반에 퍼짐으로 돌아오죠. 은퇴 준비도 똑같아요. 주변에서 연금저축 600 다 넣고 IRP 300 추가로 더 했다, 요즘은 배당도 쏠쏠하게 받는다, 이번에 부동산 임대도 마련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러다 비교에 휘말리면 내 현금 흐름이랑 내 상황은 무시한 채로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영끌,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유행 따라가기, 코인 등등처럼요. 그런데 은퇴 준비는 마라톤입니다. 남을 따라잡으려고 페이스를 올리는 순간 내 페이스가 깨져버리는 거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비교는 나에게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버 페이스를 만드는 트리거라는 거예요. 비교에 대한 명언이 있죠.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남 페이스 따라가면 풀코스가 망하듯 은퇴 준비도 남 따라가면 내 구조가 먼저 무너집니다. 10km 잘 뛴다고 풀코스 잘 뛰는 거 아니잖아요. 풀코스 한 번이라도 뛰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풀은 아예 다른 종목이에요. 특히 30km가 넘어가면서부터 진짜 레이스가 시작된다고들 하죠. 초반에 1km 빨리 뛴다고 해봐야 42km 중에 42분의 1만 빠른 거고, 후반에 무너지면 그 이득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장거리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마인드부터 달라지게 되죠. 구간 페이스 전략을 짜되 전체를 보면서 일관되게 가져갑니다. 후반부 페이스가 더 잘 나오는 네거티브 스플릿도 그래서 이상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거고요. 전반에 힘을 과하게 쓰지 않고 후반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좋게 하는 운영, 은퇴 준비도 딱 이거예요. 몇 년 수익률이 좋았다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돈이 중간에 새거나 한번 흔들려서 납입이 끊기거나 큰 지출로 전략이 무너지면 은퇴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집 사고 맞벌이에서 외벌이 되고 자녀 교육비 들어가고, 이런 이벤트는 대부분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게 장거리 플랜이 있어야 해요. 마라톤처럼 은퇴도 중간중간 자랑 구간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운영이 승부를 가릅니다. 마라톤은 후반을 보는 장거리전이고, 은퇴 준비도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플랜이 핵심입니다. 대회 나간다고 하면 다들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죠. 이번에 목표가 뭐야?
목표 없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내기가 힘들죠. 왜냐면 목표가 있어야 훈련도 세팅할 수가 있으니까요. 목표가 서브 4면 지구력과 롱런이 중심이고 330이 목표면 스피드 훈련이 같이 들어가야 하듯이요. 목표가 없으면 훈련은 그냥 열심히 뛰기에 불과해요. 근데 열심히만으로 레이스 운영이 안 됩니다. 은퇴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없으면 막연함이 커요. 근데 은퇴 목표를 자산 얼마로 잡으면 애매해요. 부동산은 깔고 앉아있는 돈이고 주식은 평가액이 항상 바뀌고 쓰려면 결국 매도를 해야 하고 언젠가는 동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은퇴 목표는 월 현금으로 잡는 게 훨씬 더 현명해요. 은퇴 후 매달 500이 필요하다면 국민, 퇴직, 개인연금에서 얼마가 나올지 계산을 해보고 부족분을 어떤 구조로 채울지 전략을 짜봐야 합니다. 마라톤도 기록과 목표가 있어야 훈련과 페이스가 정해지듯 은퇴도 월 인컴 목표가 있어야 페이스가 잡혀요. 여러분 다음 마라톤 대회 페이스 목표 있으시죠? 그럼 은퇴 후 월 현금 흐름, 즉 매월 인컴이 얼마나 나오게 하는 게 목표이신가요? 목표 기록이 훈련을 정하듯 은퇴 준비는 자산이 아니라 월 현금 흐름 목표가 페이스를 만듭니다. 마라톤의 룰은 굉장히 간단하고 공평해요. 다 같은 출발선에서 42.19km를 뛰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시간을 재는 게임인 거죠. 다들 비슷한 러닝화 신고 멋진 옷을 입고 막 고기능성의 시계를 차고 겉으로는 모두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3시간대, 어떤 사람은 4시간대, 어떤 사람은 DNF. 왜 그럴까요? 누적 마일리지, 훈련 설계, 컨디션 관리, 보급, 페이스 운영 등등 눈에 안 보이는 차이가 후반에 다 나오거든요. 준비의 디테일이 결과를 가른다는 겁니다. 은퇴 준비도 똑같아요. 경제활동 기간은 대체로 비슷하죠. 20대 후반에서 한 60대 언저리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불안해합니다. 같은 원금을 넣어도 투자 방식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고 연금 수령도 구조를 어떻게 세팅했냐에 따라서 중간에 끊기느냐,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결국 은퇴 준비 결과는 경제활동 기간 그 긴 시간 동안 구조를 어떻게 쌓았는지가 결정합니다. 마라톤이랑 똑같아요. 결과, 즉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도 누적된 준비의 디테일이 후반을 갈라 은퇴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대회날 비 오면 어떻게 돼요? 옷 젖어서 무겁고 양말도 젖어서 찝찝하고 물집도 생길 수 있고 기록이 잘 안 나오죠. 너무 더우면 심박이 올라가서 평소 페이스가 안 나오죠. 화장실 변수도 있겠고요. 이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100%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중요한 건 변수가 왔을 때 그냥 망한다가 아니라 망하지 않게 조정하는 능력이에요. 우중런 한두 번 해보면서 불편한 점을 미리 한번 체크해 본다든지, 더울 것 같으면 급수 전략을 한번 짜보고 화장실 이슈도 화장실 위치를 미리 파악해 보는 것처럼요. 은퇴 준비에 있어서도 변수는 기본값입니다. 실직이라던가 자산가치 하락, 건강 이슈, 가족 상황 등등요. 이건 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언젠가는 한 번쯤 반드시 온다는 거에 가깝죠. 그래서 은퇴 준비는 변수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변수가 와도 페이스가 무너지지 않게 버퍼와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마라톤에서 플랜 B 페이스를 갖고 뛰듯이 은퇴에도 플랜 B가 있어야 합니다. 준비의 실력은 변수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 더위 같은 변수처럼 실직, 경제 위기 등은 기본값이니 대비는 선택이 아니라 완주 전략입니다. 에너지 젤은 허기질 때 먹는 게 아니죠. 배고프기 전에 먹는 거예요. 허기짐이 시작되면 이미 늦은 거라는 거죠. 그때는 몸이 연료 떨어졌다는 신호를 보내는 중이고 먹어도 흡수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들 배 안 고파도 정해진 키로수마다 젤을 먹는 거죠. 신발 몇십 그램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젤을 들고 뛴다는 건 후반 퍼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은퇴 준비에도 이런 젤이 있습니다. 저는 보험을 그렇게 봐요. 은퇴 후에 가장 큰 지출이 뭐냐? 병원비, 간병비 같은 큰돈 한 방이죠. 이게 오면 현금 흐름 구조가 무너지고 무너지면 은퇴 레이스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건 아프고 나서 준비하려면 늦어요. 가입이 어렵거나 비싸지거나 원하는 형태로 가입을 못할 수가 있죠. 젤이 배고플 때 먹으면 늦듯이 보험도 필요해진 뒤에 준비하면 늦습니다. 미리 넣어둬야 후반에 산다는 거죠.
젤은 배고프기 전에 먹어야 하듯이 보험도 아프기 전에 준비해야 인생 후반 레이스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러닝을 하다 보면 무릎이 시큰하고 발바닥이 찌릿하고 장경인데 뻐근한 경험 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부상은 보통 한 번에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통증으로 미리 경고를 주죠. 근데 그걸 조금만 더 하면서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부상이 오고 쉬어야 하죠. 그리고 대회에 나가지 못하거나 나가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겠죠. 통증은 경고등인데 무시하면 청구서가 점점 커집니다. 은퇴 준비에도 통증 신호가 있어요. 주담대를 은퇴 전까지 생활 못할 것 같다든지, 고정지출 비중이 너무 높아서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세팅되어 있다든지, 카드값이 부담돼서 저축자금 일부를 빼서 메우는 상황, 연금 납입을 한 해 건너뛰는 패턴, 이게 다 통증입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은퇴 후 소득이 줄면 그게 바로 치명타가 돼요. 러닝에서 통증이 오면 바로 점검을 하듯이 은퇴 준비에도 이런 신호가 오면 바로 점검을 해야 후반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통증을 무시하면 부상이 되듯 고정지출, 부채 상환, 연금 납입의 끊김 같은 경고를 무시하면 은퇴가 깨지게 됩니다. 러닝은 데이터의 스포츠죠. 거리, 페이스, 심박, 케이던스, 데이터 없이 러닝 얘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데이터를 보면 내 문제가 보이거든요. 심박이 너무 높은지, 페이스 대비 효율이 어떤지, 후반에 왜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걸로 훈련을 조정하면서 다음 훈련의 플랜을 짜죠. 은퇴도 감이 아니라 데이터여야 합니다. 집도 있고 주식도 좀 있으니 은퇴 준비는 뭐 되겠지? 라는 생각은 나 마일리지 좀 쌓았으니 풀코스 쉽게 가능하겠지? 라는 생각과 비슷해요. 핵심은 은퇴 후 월 생활비가 나는 얼마 정도 쓸 것인지, 그리고 지금 국민, 퇴직, 개인연금으로 월 인컴이 얼마 정도 나오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갭은 은퇴 레이스에서 뭐 페이스와 같은 역할이에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데이터 없이 은퇴 준비하는 건 내 페이스도 모르고 풀코스를 출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숫자를 보면 막연함이 줄고 전략이 생기거든요. 기록 없이 뛰면 망하듯 은퇴도 생활비와 연금, 인컴을 숫자로 봐야 전략이 나옵니다. 코어가 약하면 자세가 무너지고 무릎, 발목에 과부하가 쌓이죠. 근력이 약하면 후반에 털립니다. 그래서 러닝 좀 진지하게 하면 결국 보강 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장거리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코어가 강합니다. 은퇴 준비에서 그럼 코어는 뭐냐? 저는 저축 여력이라고 봅니다. 은퇴 준비가 밀리는 이유는 현실적이죠. 집, 결혼, 자녀 교육, 당장 눈앞의 이슈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하려면 남는 돈이 있어야 해요. 즉 고정지출 구조를 잡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저축 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익률 정보에만 매달리면 장비만 사는 런너가 되기 쉽거든요. 장거리에서 결국 버티는 건 기초 체력, 은퇴 준비도 결국 버티는 건 기초 현금 흐름입니다. 코어 근육이 후반을 버티게 하듯 저축 여력이 은퇴 준비의 체력입니다. 카보나 신으면 진짜 조상님이 막 뒤에서 밀어주는 기분이 들죠. 좋은 러닝복, 고글, 시계, 장비 갖추면 와 오늘 기록 낼 것 같다는 자신감도 막 생깁니다. 근데 뛰어보면 매번 깨닫죠. 장비는 보조고 기록은 결국 체력과 훈련이 만든다는 걸요. 은퇴도 똑같습니다. 수익률이 잘 나오면 뭔가 된 느낌이 들죠. 아 이대로면 뭐 조기 은퇴도 가능하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곤 하니까요. 근데 수익률은 장비입니다. 중요한 보조기구이긴 한데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전의 본질은 복리와 시간입니다. 특히 은퇴 준비는 30년짜리 게임이라서 단기 중기에는 원금과 수익률이 커 보이지만 장기에서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끊기지 않고 갔는지, 즉 복리가 승부를 갈라요. 마라톤도 결국 기본기가 완주를 만들듯이 은퇴도 기본기가 완주를 만듭니다. 자, 오늘 10가지를 쭉 듣고 나면 이런 결론이 남죠. 은퇴 준비는 개인기로 막 수익률을 올리는 게임이 아니라 마라톤처럼 운영을 하는 게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10가지 중 어떤 부분에 좀 공감을 하셨나요?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7번이랑 9번이에요. 뭔지 기억나시나요? 마라톤에서 부상은 갑자기 오지 않죠. 먼저 통증의 신호를 보내줍니다. 은퇴 준비도 똑같아요. 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라 내 재무 상태 안에 이미 통증 신호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고정 지출이 너무 높다든지 대출을 은퇴까지 끌고 갈 거라는지 연금에 대한 납입이 한 번씩 끊긴다든지 이런 게 다 은퇴 준비의 통증입니다. 그리고 9번, 마라톤에서 코어가 무너지면 후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은퇴 준비에서 코어는 결국 저축 여력이에요. 내 월 현금 흐름이 얼마가 남는지 그 남은 돈이 은퇴 준비의 마일리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VOD 강의로 아직 런칭은 안 됐고 한 4월 말 정도에 오픈할 예정인데요. 나만의 재무보고서 받아보기와 월 현금 흐름 파악하기입니다. 재무보고서는 내 재무 상황을 진단해 통증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월 현금 흐름은 고정지출, 변동지출을 딱 구분하고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저축 여력을 이렇게 뽑아내는 역할을 할 거예요. 셀러리맨이라면 누구나, 정말 누구나 꼭 필요한 나의 그런 재무 상황 파악과 현금 흐름 관리잖아요. 이 주장과 오늘의 영상에 좀 공감하셨다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강의가 오픈되는 순간 가장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그런 수많은 구독한 채널 중에서 아마 먼 훗날 은퇴했을 때 가장 유용했던 채널이 바로 여기 은퇴스터디 채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벤트 하나 해볼까요? 구독해주시고 오늘 1번과 10번 중에서 자신이 가장 공감한 것과 그 이유 적어주시는 분 3분 선정해서 4월에 런칭되는 VOD 강의 무료로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생 채널이라 조회수도 별로 없는데 3명이나 남겨주실지 모르겠네요. 댓글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 열쇠걸음은 여기 은퇴스터디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